빛이 있습니다. 결국 끝은 옵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특별대담 코로나 다시 길을 묻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주치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셔야 됩니다. 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요즘 또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된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9월 3일 날 저희가 특집 대담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뵙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런데도 코로나가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우님이 터널이 너무 길어요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 전 이래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때리거나 폭행을 가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아무나 말이나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면 우리 임승관 원장님이 지혜와 용기를 줄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겁고 힘든 자들 다 일로 오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장님. 네. 코로나 상황 지금 상황 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말씀은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우리의 위기 대응이라는 건 결국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이 있는데 뭐 치료 병상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있는데 그 수요가 그 공급을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특히 지난 중부부터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 자원보다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 더 초과하고 넘어섰어요?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팬데믹 대응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그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으니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걸려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한계 상황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뭐 지금은 이제 그 수면을 찰랑찰랑 넘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제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확진을 받은 다음에 생활치료센터 혹은 병원을 배정받는 것이 보통은 평상시에는 당일날 되거나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갔죠. 근데 약 한 일주일 전부터는 병원은 대기가 없었으나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좀 건강한 사람들 비교적 젊고 건강한 분들은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한 3일 전쯤부터는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분들, 예를 들어서 좀 연령이 많은 어르신들, 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증상이 심한 사람들도 가정에서 하루 이틀 대기하는 현상들이 경기도에서 실제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요. 원장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 다음 주에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의료적인 부분도 있고 뭐 사회적인 불안과 뭐 동요들도 있을 텐데 제일 우려되는 것들은 결국은 치료 자원이 부족할 때 그것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과 공포들이 증폭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중환자 병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급 병원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막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은 밑에 머물러 남아있는 공간조차도 병원입니다. 네.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사와 간호사가 케어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뭐 중환자 진료의 퀄리티 수준을 좀 조절한다든지 존엄한 임종으로 안내한다든지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난 주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일반 병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공간이 어딜까? 가정에서 남아지고 요양원에서 남아지고 이제 아파도 집에서 있어야 되고 요양원에 그냥 있어야 되고요. 그런 대기하는 시간들이 생기는 것이죠. 아이고. 그런 대기하는 시간들이 의사나 간호사의 어떤 케어와 원거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니 시민들은 불안하실 수 있죠. 오늘 서울의료원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네.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서울시 혹은 뭐 우리 정부의 어떤 의지인데요. 우리가 뭐 시민들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네. 의지이고 시그널인데 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뭐 여러 자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되거나 질문해야 되는 것은 그런 야외의 야전 병원형, 모듈형 병원이 생겼을 때 거기서는 어떤 의료인이 일하는가? 예. 의사와 간호사 누가 일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듈형 병원에서 일할 의료인이 서울의료원의 의사,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라면 사실은 되게 효율이 낮은 일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모듈형 병원들은 평상시의 동선과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물품의 전달 체계도 다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이 낮은 곳이라서 이 마당에 차려진 이 바깥에 차려진 모듈형 병원에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군 의료가 들어온다든지 민간 병원의 인력들이 파견된다든지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그 공공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바깥에서 진료한다면 그거는 되게 효율이 낮아지는 일입니다. 오히려. 또 준비할 게 많군요. 네. 그런데 원장님 이거 좀 물어볼게요. 수도권 2.5단계지 않습니까? 네. 3단계로 올라가면 네. 지금도 경제 상황, 경제 활동 못 하는데 아예 좀 더 묶어서 코로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3단계로 넘어가면 뭐가 네. 달라집니까? 뭐 3단계로 넘어가면 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집합 출입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집합의 어떤 형태들이 더 축소되죠. 그러니까 모이는 공간과 시간들이 더 제약이 가해집니다. 물론 지난 봄 혹은 지난 가을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전형적인 록다운, 집합 출입을 아예 금지하고 뭐 통행 허가를 받아야지만 나오는 이런 거하고는 다르나 네. 그런 건 우리 입장에서 이제 4단계는 5단계가 되겠죠. 네. 근데 3단계만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집니다. 네. 그러면 많은 기자분들도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고생할 거 3단계를 확 올려서 한번 제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송한 말씀이나 세 번째 파도 아닙니까? 네. 이번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세 번째 파도를 3단계 거리두기 혹은 2.5단계 거리두기 뭐든 간에 어째 끝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네 번째 파도가 당연히 옵니다. 그래도 뭡니까? 네. 이거는 파도를 치는 것 같은 일입니다. 네. 즉 스펀지를 우리가 쥐면 들어가지만 그 놓으면 다시 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나 이 거리두기라는 것은 폭증을 억누르는 것이지 네. 완전히 종식하는 형태의 방법론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조인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빨리 거리두기를 격하게 해서 줄인 다음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백신이 일종의 히어로 같은 것인데 네. 백신이 그 히어로가 영웅이 빨리 와준다면 네. 그 가설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이 한국에 도달하고 또 많은 전체 인구 집단이 다 접종하고 그것들의 면역 효과를 얻으려면 앞으로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나 방역 당국의 설명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번 3차 파도뿐만 아니라 4차 파도가 올 수도 있고 5차 파도가 올 수도 있죠. 2월이나 3월쯤에 백신이 한국으로 오고 아마 뭐 4월이나 5월에는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관계당국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시작 단계죠. 시작이고 백신의 단체 접종이 시작되는 게 그 무렵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요. 그것들 전 인구의 뭐 80% 90%가 접종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는 거겠죠. 거기에서요? 접종하는 우리나라 전 인구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대부분의 백신이 3주,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해야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신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그래서 2분기 때 시작된다 그래서 2분기 때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지금부터 이제 6개월은 이상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백신 프로그램이 완료되려면 어쩌면 내년 3분기나 4분기일 텐데 그 사이에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행을 억누르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수단이에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 네. 즉 우리가 이런 많은 시민들의 또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료 자원의 양을 코로나 진료를 위한 의료 자원의 양을 더 많이 늘리는 겁니다. 네. 벌어진 시간 동안. 두 번째로는 고위험군 고위험 시설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양로원, 복지시설 같은 곳들을 보호하는 좋은 전략을 창안하고 시행해야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유행의 원리라는 것이 시민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돼야 됩니다. 네.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면 딱 끝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바람 같은 것이죠. 그렇죠. 네, 전략이 아니라. 네. 따라서 좋은 전략들을 시민사회와 정부가 잘 소통해야 되죠. 네. 그것들이 벌어진 시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좀 빨리 끝내주세요. 당겨주세요. 네. 자, 근데 걱정이 있어요. 의료 시스템 지금껏 너무 고생해서 의료진도 고생해가지고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데 다시 과부하 압박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방법론 얘기 나오고 좀 진단 검사도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역학조사 자원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게 효과적인 대책일까요?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방역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이거는 시간 벌기의 방법론입니다. 예. 그럼 그 벌어진 시간 동안에 의료자원 확충해야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지난주부터 가정 대기자 관리 프로그램을 재가동했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한번 테스팅했던 것을 다시 이제 정식으로 런칭을 했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하면서 묻습니다. 병원 대기자 관리 프로그램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데요. 네. 왜 필요한 건가요? 병원이 모자르니까 대기자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렇다면 준비를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병원을 더 만드는 것이고 네. 병상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 정부가 지자체가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전적으로 공공병원을 동원하는 예. 방식입니다. 예, 예.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같은 곳들이죠. 네. 근데 지금 병상 대기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런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들이 이미 다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못 입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다음엔 어디가 나서야 될 것 같으십니까? 예. 민간 의료기관이 네. 나서줘야죠. 즉 공공의료기관들이 양적으로도 적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많은 공공병원들이 선발대로 나선 거라면 그렇죠. 유행이 확산되면 이제 민간 의료 부분들이 지원군으로 나서야죠. 나와야 됩니다. 그 준비가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직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잘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간 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금 공공의료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진료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민간 의료기관들은 특히 상급 종합병원 같은 큰 의료기관들은 중환자 병상을 제공해주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는 일반 병상 자체도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간 의료계에서 그런 병상 자원들을 더 확보해내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우리 정부와 17개 시도는 공공병원만으로 부족한 우리 의료 자원들을 어떻게 민간과 협력하고 민간과 잘 상생하면서 확보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민 그 도민을 구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겁니다. 네. 7252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는 벌써 백신 맞는데 우리는 또 1년을 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년까지는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접종 시작한다고 하죠. 네, 빠르면 1분기 때도 시작할 수 있다는 네. 뉴스를 봤습니다. 9998님께서는 중국처럼 강하게 하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단기간에 강하게 통제하는 시스템 불가능한가요?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더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민주국가에서 더 잘 관리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잘하고 있죠.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유행이 우리의 의도대로 통제되고 있을 때의 방법. 이게 네. 바로 K방역입니다. 많이 검사하고 많이 역학조사하고 확진된 사람들 다 격리하는. 근데 두 번째 과목이 있습니다. 유행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때 써야 되는 전략들이 있는데 즉 유행이 폭증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방역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을 넘어설 때 일부러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유럽은 그것을 원했습니까? 미국은 그것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아도 이 생태계의 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영향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비들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게 해야죠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주진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정부는 그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비판 시작했습니다. 기사들 쏟아지고 있는데 K-방역 자랑하다니 실패로 끝난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 뭐 당연하고 지금까지 성과는 뭐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이 통제될 때의 방법이 우리한테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예. 그 유행이 우리의 의도와 달리 벗어날 때, 유행의 어떤 규모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대기자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직까지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네. 우리는 언제나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을 합치거나 임기응변적인 대처를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좀 늦었습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모아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기가 왔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에서 지휘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전문가 집단, 특별히 민간 의료기관 간의 공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준비가 좀 잘 됐나요? 그 준비가 아직 부족한데 네. 저는 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 예를 들어서 총리실이라든지 네. 청와대라든지 우리 정부의 위험 인식 수준이 아직은 그만큼 얼러트하지 않은 것 같은 좀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따라서 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문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지시한 속보 내용들이 네. 단독 속보를 보도하는 내용들이 대체로 군경을 투입해서 역학조사를 강화하라 이런 네. 거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어제 나와야 되는 메시지는 의료 자원을 전력을 다해 확충하자라는 예.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아직 이 팬데믹에 대한 아주 세밀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지혜롭게 좀 잘 판단하시고 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혹은 정치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만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맞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네. 의료 인력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어제 그저께 대기하신 분들 중에서 네. 혈액 투석을 하는 분도 집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왜 그랬냐면 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이잖아요. 네. 저희가 일하는 경기도의료원에는 6개 병원이 있는데 너무 네. 규모가 작다 보니 혈액 투석실이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민간 기관들이 같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민간 대형 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막 그런 데에서 이제서는 나서야 되겠네요. 네, 뭐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네. 재난 대응은 뭐 누가 하고 남이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네. 같이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저는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 국민들을 다독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좀 가슴 아프게 본 네. 기사는 청년 4명 중에 1명이 코로나 시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2년 전 조사에 비해서 네. 10배 높아진 수치입니다. 네.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 더 그런 네.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네. 젊은 청년층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이런 좀 이 코로나가 더 좀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좀 위로해야 될까요? 네, 뭐 저 같은 일반인의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일반인이라뇨. 제가 지금 가장 믿고 있는 선생님이신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 코로나 팬데믹은 생산성 저하의 터널이 어쩔 수 없이 길잖아요. 네. 벌써 1년을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도 어느 정도는 비슷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이윤을 얻고 더 많은 어떤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그런 이런 사람들 기업들이요. 나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어 그렇게 하고 부동산 사야 돼 막 이렇게 좀 저는 그런 정말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이상한 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데 네. 심은 경제 고통받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합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경제의 어떤 경제 정의 뭐 분배 정의 같은 부분들이 뭔가 좀 점검할 부분이 있다는 것일 거고 네. 그러면 이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 기간을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그런 부분들의 분배 정의들을 잘 살려내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렇죠. 좋은 정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5758님께서 저는 10달 동안 미용실 목욕탕 가지 않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난 너무 억울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미용실도 안 가셨어요? 10달 동안. 아이고 이거면 훌륭하다고 해야 되는지 괜찮으세요? 네. 그런 스타일도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선생님?
네, 마지막 질문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질문 아니에요. 제가 질문 몇 개 더. 지금 네. 우리 국민들한테 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네, 팀 정신 같습니다. 팀 정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요, 네. 뭐 독감 백신 문제 있을 때부터 자주 드러나는 현상들인데, 네. 정부 여당과 야당들은 이 방역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방역을 강하게 하면 경제가 나빠진다는 네. 비판을 하고 또 반대면 반대 비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예. 또 정부 여당은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방역의 성과를 정치적 자산으로 또 이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 봐도 미국과 중국들이 서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서로 비난하고 뭐 경쟁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데 지금 재난이 일어났고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상대는 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팀 인류고 팀 한국인 거죠. 예. 따라서 여기서 어떤 정쟁적인 부분들 네. 혹은 자기가 속한 계층이나 뭐 이런 부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와의 우리의 인류 코로나와의 한국과의 싸움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겁니다. 네. 따라서 뭐 여당과 야당은 정쟁적으로 이 방역을 대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국민을 살릴 수 있고 더 많이 시민들한테 안전과 어떤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런 네. 고민들을 같이 나눠주셔야 되고 네. 그것들이 올해 내년 핵심입니다. 민주주의가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인류의 위기입니다.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네. 서로 코로나를 가지고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아이고 지금 전염병이 세계를 휩쓰는데 아주 작은 문제로 서로 설득고 욕하고 있어요. 너무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더 힘들고요. 네. 파리올림픽의 브레이크 댄스 2024 파리올림픽의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이샤님이 목욕탕 가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선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코로나 끝나면요. 네.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뭐 라디오 방송이요? 아 진짜요? 저하고 앉아서 네. 그때는 따뜻한 지혜와 용기 얘기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건 우리 자신들일 겁니다. 뭐 우리가 백신, 치료제 같은 부분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삶의 주인공,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들일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가 연대하면서 이 고통의 시대를 잘 견뎌내고 또 잘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큰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관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펀의 캐리온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2081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마지막 국회 일정은 스무스하게 보낼 수는 없나요?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여의도에 가득하기를, 대한민국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